양수발전소는 이제 심야 경부화 시에 남는 전력을 이용해서 양수했다가 그 물을 이용해서 뭐 하는 겁니까? 발전하는 걸 양수발전이라고 하고요. 양수발전 건설 배경의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고 주야 간의 격차가 10대 0으로 크기 때문에 첨도 공급력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기저 공급력의 증가에 따른 피크로도 발전력이 필요해졌고요. 에너지 세이빙 설비의 하나로서 양수발전소가 쓰이고 심야 경부화 시 페널티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조상 설비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남는 전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첨듯이 잉여 전력을 활용하는 거고 시송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력 계통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양수발전은 대표적인 전기의 가치를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발전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통에 병입되는데 20에서 30분 정도면 병입하기 때문에 부하 추종성이 우수한 거죠. 종류를 보면 물의 이용 방식에 따른 분류에 순양수, 혼양수가 있는데 상부 저수지에 물이 유입되지 않으면 순양수, 유입되면 혼합양수. 그리고 주간에 이제 공휴일에 양수했다가 그 주간에 쓰면 주간 조정식. 그리고 낮에 심야에 양수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일간에 쓰면 이게 일간 조정식입니다. 기계 형식에 따라 별치식, 텐던식, 펌프 수차식 무엇을 공용화에 따라서 다 따로 하면 별치식, 발전기와 전동기를 공용하면 텐던식. 그리고 발전 시에는 수차, 양수 시에는 뭡니까? 펌프. 이걸 같이 쓰면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두 대씩 공용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펌프 수차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GM 그러니까 발전기와 전동기 그리고 터빈과 수차를 공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펌프 수차식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별건 없습니다. 그리고 양수발전소 효율식은 아까 설명을 했고요. 종합 효율은 W표분의 WG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효율을 다 곱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했죠. 그 리타 P, 리타 M은 나눠야만 소비 전력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는 거를 또 나누니까 곱해지는 거죠. 그리고 낙차도 펌프는 소비 전력의 개념이죠. 소비 전력의 개념이니까 파워 올리는데 더 힘들려면 낙차 늘어나야죠. 그리고 발전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유연낙차가 주는 거는 빼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고 양수발전과 일반 수력의 차이점은 얘는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얘는 넘어가면 돼요. 부가설비라든지 양수발전소 경제성은 양수발전소의 운전 경비와 그죠? 그리고 경부하 시 잉여전력을 이용 피크 시에 발전하는 전 화력근의 경비 절감액. 그래서 A와 B를 봤을 때 B가 더 크다면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양수발전소의 운전 경비가 더 적게 먹으면 그럼 뭐가 있다? 경제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양수발전소의 건설 조건 양수시 하류발전소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되며 풍부한 양수형 전력이 있어야 되고 다시 하류발전소의 발전에 기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류발전소에 이용하고 전체로서 발전량의 증대를 기할 수 있어야 되며 오프 피크 시에도 충분한 양수용 물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이게 이제 건설 조건입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양수발전소도 주로 양수발전소 시험 나올 때 보면 어디 무슨 양수발전소가 건설된다. 그러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예전에도 마지막 양수발전소 건설이 아마 예천양수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예천양수 그 준공할 때 그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또 어디 양수발전소 건설한다 그러면 뭐야? 그럼 나오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이에요. 좀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왜? 져서 운영해봐야 뭐야?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걔가 흑자가 나야 뭐 좀 건설해서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흑자가 안 나면 이거 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기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애물단지 양수발전소 뭐 해가지고 예. 이게 뭐 순 적자만 내고 그것도 안 할 수도 없고 예. 정부에서는 이거 다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안 돼. 그거 해야 돼 무조건. 손해나는데요? 야, 감사하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문제 14번 조합수조.
조합수도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죠. 이제 그럼 그림을 해야 됩니다. 그림. 얘를 외워야죠. 이 그림을 무조건 외워야죠. 이렇게. 여기 발전소가 있는 거고, 여기 안내 날개가 있고요. 여기가 무슨 관이에요? 이게 수압관이고, 여기가 압력수로. 여기가 이제 저수지죠. 그때 얘가 뭐다? 이게 조합수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압력수로와 수압관 사이에 얘가 지금 자유수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유수면을 갖고 있는 수조.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이제 조합수조를 한다. 그래서 조합수조의 정의가 되고, 시험에 이제 조합수조의 기능에 대해서 써라. 조합수조의 기능은 두 개예요. 하나는 옛날엔 써라고 썼는데 지금은 한글 표기법이 또 바뀌어갖고 이거 잘 써야 돼요. 서징작용입니다. 서징작용. 근데 그 써지랑 써지가 잘할걸? 맞춤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곤합니다. 우린 옛날에 써로 다 썼는데 이 서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징작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수격작용. 수격. 얘는 무슨 변화? 유량. 유량. 얘는 무슨 변화? 유속. 여기 두 가지로 보면 되죠. 이런 끝이에요. 유속의 변화에 따른 수격작용을 흡수하고 유량의 변화에 대한 서징작용을 흡수한다. 그러면 서징작용에 대한 개념도가 우리 책에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갑자기 안내 날개를 닫으면 물이 이렇게 가다가 이거 역류하죠. 서지 탱크가 없다? 이 압이 다 여기 걸려요. 그래서 수압관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물이 쫙쫙 가면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얘가 흡수해야 돼. 그럼 이 압력이 부딪혀와서 압력 상승이 어디 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돼? 일로 가. 여기에서 이제 일로 가겠죠. 내려가면서 일로 가고. 근데 멈추지 못하니까 이만큼 가겠죠. 이만큼 가면 다시 여기서 일로 오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서 수렴해? 여기서 안착하는 거죠. 이런 작용은 무슨 작용이라 한다? 서징작용이라 한다. 그 얘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 이거죠. 조합수조의 종류, 단동형. 구조가 간단해. 수조 용량이 커서 충분히 수격작용을 흡수하죠. 예, 그리고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설치합니다. 단동 서지 탱크. 두 번째 차동형. 복잡해요. 거기 가운데 서 있는 게 라이저고, 예, 그 사이에 조그만 구멍입니다. 그걸 포트라고 합니다. 라이저가 무슨 역할을 한다? 수격작용을 흡수하는 역할하고, 포트는 무슨 작용이에요? 포트가 서징작용을 흡수한다는 사실, 예, 그거를 좀 아셔야 돼. 그래서 포트는 서징작용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그냥 단동형으로 만들지 왜 이단형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수조는 단동형보다 어때? 좀 작죠. 작으면서 수격의 감소가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성능이 우수한 거죠. 성능이 우수한 대신 복잡해. 복잡하고 뭐합니까? 유지보수 많이 들겠죠. 예,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차동형은 복잡하지만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실형? 수실이 무슨 역할을 한다? 포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실에서 뭐합니까? 유량의 과부족을 흡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언제 어디에 설치하느냐? 단동형을 지형에 따라 단동형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또는 이용 수심이 깊을 때, 그럴 때 수실형을 쓴다. 제수공형 얘는 포트밖에 없어. 그러므로 수격작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격작용이 거의 없는데 아니면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대신에 얘는 뭐예요? 수조 용량이 작고 구조가 간단하니까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어요. 대신 수격작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으니까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는 얘기는 수격작용이 있는 곳에는 얘를 적용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다 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력발전소, 댐식 수력발전소. 우리나라는 거의 다 댐식이에요. 거의 다 댐식이죠. 예. 한강 쪽에 이렇게 있는 발전들이 다 댐식입니다. 댐식이라는 건 댐을 수조해서 물을 막는 거죠. 저수지를 형성해서 취수구로부터 뭡니까? 하부까지의 뭐예요?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그런 발전 방식이 뭐다? 댐식 수력 발전소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다 댐식이고요. 뭐 유역 변경식인가 있는 게 저기 강릉 수력인가 이거 하나 빼고는 강릉 수력. 그다음에 없잖아요. 또 있어요? 뭐야? 화천도 약간 거의 그렇게 보이던데. 화천이요? 화천도 댐이잖아. 아니 그건 저 수학 수로 유역을 바꿔서 때리잖아.
듣고 와가지고 과천이 그럼 수로식입니까? 댐수로식이라고 하잖아요. 댐수로식? 댐수로식은 댐식과 수로식을 결합시킨 네, 겁니다. 하천이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기억은 그런데. 강릉 소양강, 충주, 춘천, 의암, 청평, 팔당, 대동, 안천 그런 애 없네 여기. 예, 화천댐이 그렇군요. 강릉 수력밖에 생각 안 나요. 유역 변경식. 근데 그거 못 쓴다면서요? 해구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죠. 안 가봤기 때문에. 아니 오대천 그 똥물이 네. 너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 안 쓴대요? 원래 유역 변경식은 이제 가지가 틀린 저기죠. 낙차가 틀린 수류로부터 연결을 시켜서 낙차를 이용해서 이제 발전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건데 변환 부분에 연결을 해서 낙차를 이용. 옛날에 이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요즘은 뭐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대신 특징이나 이런 건 좀 받으세요. 환경오염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요번에 화력 발전이 나왔지만 예전에 시험에 이제 각 발전소별 환경 장애에 대해서 쓰라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수력, 원자력, 화력 뭐 다 써야 되거든요.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써야겠죠. 그런 부분 얘기할 때 이제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하천에 댐을 가로질렀기 때문에 뭐예요? 환경 장애를 일으켜요. 특히 안개 뭐 이런 거 안개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생태계에 뭐예요? 변화가 오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어로 차단. 그래갖고 무슨 뭐 예전에 뭐 뱀장어, 민물 뱀장어, 바다 뱀장어가 민물로 와서 뭐 컸다 또 가는 거라며요. 뱀장어 같은 거 막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로를 만들어주고 거기 막 올라가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그런 거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도 하고 또한 장점으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요. 소환강댐 같은 데는 관광지잖아. 보트 타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풍부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수원을 얻을 수 있죠. 예, 농업 용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장점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수력이 끝났습니다. 수력. 농업기관공사 있죠. 화력, PV 선도. PV 선도 가끔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아까 그림 그렸듯이 여기가 연결점 K고 여기가 P 압력이죠. 여기는 V. V를 이제 비용적이라고 하고 비용적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메다 삼성 퍼 킬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쓰는 용어는 킬로그램 퍼 메다 삼성입니다. 즉 1m, 1m, 1m를 얼마만한 무게를 뭐야? 예, 담을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비용적이라는 의미는 용적이 아니다 뜻입니다. 이게 아마 용적의 의미일 거야. 이거의 반대기 때문에 얘는 뭐다? 1kg을 닫으려면 얼마만큼의 부피가 필요합니까?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의미가 이겁니다. 비용적의 의미가 용적이 아닐 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1kg을 담으려면 얼마만한 부피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예요. 1세제곱미터에 얼마만한 무게를 담느냐 이거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되고 뭐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얘를 이쪽이 물의 영역, 이쪽이 습증기, 포화증기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과열증기. 여기가 포화, 수선. 얘가 포화, 증기선. 그래서 물의 영역에서 온도를 더욱더 가열하면 뭡니까? 물과 증기가. 그러면 얘가 이 점이 무슨 점이겠어요? 증기가 발송되기 바로 직전이겠죠. 물하고 증기하고의 경계선이지. 그렇죠. 완전히 물이 완전 포화 상태가 되는 상태예요. 물 온도일 때. 그럼 이 점을 지나면 이제 무엇과 무엇이 공존한다? 물과 증기가 습기와 증기. 공존하는 상태가 무슨 증기예요? 이 포화 증기 상태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포화 증기의 경계선이죠. 이게 과열 증기와 경계선인데 이 포화 증기선은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뭡니까? 증기가 거의 뭐 물과 증기가 완전 증기가 꽉 찼다고 봐야죠. 예, 그런 상태고 얘를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과열 증기라는 건 습기가 존재하지 않는 이제 건조 포화 증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완전히 건조한 뭐다? 습기가 없는 순수 이제 증기 상태 그 상태로 간 걸 이제 과열 증기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전에서는 무슨 증기를 쓴다?
예, 과열증기를 쓴다라고 보면 돼요. 일반적인 화력 발전은 과열증기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보일러에서 나온 증기는 거의 포화증기고요. 물론 보일러의 형식에 따라 틀리겠지만 포화증기가 발생을 하면 과열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그 증기를 뭐 합니까? 열을 가하는 거죠. 열을 가해서 과열증기를 만들어내고 터빈에 무슨 증기가 들어간다? 과열증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 과열증기가 연락차죠. 온도차와 압력차를 거치면서 그것이 기계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변화하는 그것이 화력 발전이죠, 결론은. 그래서 이 인계점 K는 온도가 몇 도입니까? 374.15도. 374.15도고. 그다음에 압력은 225.65.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지고. 뒤에 A라는 게 붙는데 얘는 절대 압력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자는. 그래서 이 인계점 이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에서 무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포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여기 물에서 뭐가 된다? 네, 과열증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과열증기가 된다. 네.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보일러를 우린 관류식 보일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뭐 물에 결국에는 PV 선도라는 건 뭐다? 물의 온도를 가함에 따라 변화는 물의 뭐다? 상태 변화죠. 예, 상태 변화예요. 예, 그것을 나타낸 거. 그게 이제 PV 선도다 이 말이죠. 한 장을 넘기시면 열 사이클. 사이클의 의미는 시작한 점으로 물이 상태 변화를 거친 후에 뭡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사이클의 의미가 그거예요. 시작한 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 그걸 사이클이라고 하고 열 사이클은 말 그대로 이제 물이 상태 변화를 거쳐서 증기가 됐다가 물이 됐다가 뭐 무슨 그거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열 사이클이라고 하고 장치 선도를 알아야겠죠. 뭐 일반적인 우리 가장 기본적인 장치 선도가 이거죠. 보일러로부터 과열기를 거쳐서 터빈을 거쳐서 여기 복수기가 있고요. 급수펌프. 발전기, 복수기, 급수펌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장치 선도죠. 보일러는 규정된 온도와 압력의 증기를 만들어내는 증기 발생기죠. 그래서 포화 증기를 만들어내면 과열기는 그 포화 증기를 과열 증기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터빈은 그 과열 증기를 이용해서 연락차를 이용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기계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발전기는 그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만들어주고 복수기는 그러고 나온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온 그 증기를 다시 물로 만들어주는 장치죠. 물로 만들어주는 장치. 그러고 나서 급수펌프는 전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뭐를 제공한다? 압력을 제공하는 장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압력? 네, 급수펌프가 담당하는 건 압입니다. 얘는 압력을 담당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압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런 의미로 쭉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장치 선도에 대해서 이게 다 알았고 번호 매겨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 TS 선도, PV 선도 그리면 되죠. 네. 그 카르노 사이클이 나와 있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두 개의 등원 변화와 그죠? 두 개의 단열 변화로 이루어진 가장 이상적인 가역 사이클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예, 그리고 최고의 연료를 나타내는 사이클이다. 얘는 실현화될 수 없다. 예, 실현화될 수 없죠. 그렇지만 얘를 사용하는 이유는 얘를 알아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실제 열기관가에 뭐로서 활용한다? 예, 비교 척도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적용한다 이거죠. 그러면 연료유식 자체가 뭐예요? 가해준 열량분의 버려지는 열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가해준 열량에서 버려진 열량을 뺀 걸 입력으로 나누면 뭐다? 가해준 열량으로 나누면 그게 연료유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일로서 전환된 열이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전환되는지 몰라. 근데 버려지는 열량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준 열량에서 버려진 열량을 빼면 그것이 일로서 전환된 열량이 되는 거죠. 그거를
가해준 연량으로 나누면 결국은 입력분의 출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네, 그 연료율이다 이 말이에요.